손발이 찌릿찌릿 저려오는 손발 저림증. 특히 육아와 가사일로 손을 많이 사용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률이 더 높은데요. 아픈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저린 거예요. 어떻게 찌릿찌릿하다, 너무 기분 나쁘게 찌릿찌릿하다 보니까 삶의 질이 떨어질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부분 손발 저림증이 생기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뇌혈관 문제나 디스크, 당뇨병과 같은 질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손발이 떨리는 증상도 파킨슨병이나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요. 오늘 TV닥터에서는 동일의원 한방내과 김경민 교수와 함께 손발 저림 떨림의 한방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를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어서 장시간 동안 목을 숙인다거나 그로 인해 가지고 목이나 어깨, 그다음에 손목, 팔꿈치 등에 과도한 부하가 걸려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저림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저리기만 하지만은 이게 심하게 되면은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이게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거북목 증후군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 거북목 그 일자목 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곡선이 아니라. 그러면 보통 증상이 심해지면 환자분들은 어떤 그 증상을 호소하세요? 뭐 이렇게 뭐 찌릿찌릿하다, 아까는 뭐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럼 저림증이 심하면 통증을 호소할 수 있는데 손발 저림은 통증 이외의 감각 이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먹먹하다거나 근질근질하다거나 전기 통하듯이 찌릿찌릿하다거나 아니면 스물스물된다거나 뭐 피부에 뭔가 덧대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애리다 같은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아리다. 뭔가 그러니까 내 몸 같지가 않고 어떤 분은 막 어디 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라는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단순한 경우에는 손끝 발끝만 저리기도 하지만은 반신이 저리기도 하고 전신이 저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뭐 수면을 못 취할 정도로 저림증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까 화면 속의 그 주부분도 그 삶의 질까지 저하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부들께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나요? 네, 맞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5배 정도 발병률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5배나 차이가 나요? 예. 어느 이유가 있습니까? 뭐 여성의 경우,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가사일과 그다음에 운동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목뼈나 허리뼈가 외부 충격을 잘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되어서 저림증이 유발될 수 있고 또 여성의 생리적 특징으로 인해 가지고 임신, 출산, 그다음에 생리에 따라 가지고 호르몬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그에 따라서 혈관이 반복적으로 확장되거나 수축되거나 하기도 합니다. 또한 폐경기 여성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의 밸런스를 맞추어 가지고 혈관을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을 돕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다 보니까는 고지혈증과 촉상동맥경화증이 급격히 진행되어서 손발 저림이 더 심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이런 손발 저림 증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출산이나 뭐 다른 여성 호르몬도 그렇고요. 요새 혈액순환제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찾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일정 부분은 그렇다고 말씀할 수 있고 일정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군요. 손발 저림이 단순한 혈액순환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저림증에서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중추신경계나 말초신경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당뇨나 갑상선 같은 내과적 질환에 의해서 야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손발 저림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보통의 주부들은 집에서 단순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라 생각되어서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운동하시잖아요. 자가 진단하거나 아니면 목욕탕에 가서 따뜻한 물에 찜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그냥 혈액순환제 정도를 복용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발 저림이 심각한 병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거나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좀 전에 손끝이 저릴 수도 있지만 이게 심하면 뭐 반 정도, 절반 정도가 다 저릴 수 있다. 그 정도로 심해지면 저희는 보통 뇌에 혹시 또 이상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뇌의 문제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데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은 식지, 중지가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힘이 떨어지게 되면은 3년 이내에 중풍이 올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잠깐 몇째 손가락이요? 그러면 둘째. 식지, 셋째, 중지, 식지, 중지. 그러니까 둘째, 셋째 손가락이
마비돼서 감각이 없거나 저리면 예. 중풍이 올 수 있다. 3년이내 중풍이 올 수 있다고 되어 3년이네. 있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지 않을까라고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예. 실제 소리 저리는 증상으로 인해 가지고 말초 손환장이라든지 중풍의 초기 증상인 경우는 드뭅니다. 아. 예, 드물고 대부분 중풍 증상이 동반될 때는 다른 증상도 동반하게 됩니다. 뭐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네. 반신의 힘이 떨어진다든지 갑자기 숟가락 예, 떨어뜨리시거나. 그다음에 삼킴이 잘 안 된다든지 네. 어지러움증을 동반한다든지 어떤 국소적인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단순히 저림증 가지고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림증이나 이런 떨림증을 유발하는 어떤 질환들이 있는 건가요? 저림증은 크게 이제 날치나 자세 불량 등에 의해서 생기는 생리적인 저림증이 있지만은 네. 그 위에 다른 질환에 의해 가지고 동반되는 병리적인 저림증이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생리적인 저림증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찜질이나 물리치료 등으로 좋아질 수 있지만은 병리적으로 계속 증상이 지속되거나 빈발하는 경우에는 성인병의 합병증이나 신경학적 장애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목이나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손이나 발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러져서 저림증이 유발될 수 있고 예. 뭐 드물지만은 뇌졸중에 의해서도 반신의 저림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주부들이 많이 걸리는 손목 터널 증후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손목을 사용하다 보니까는 손목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눌러져서 손발이 저린 증상을 손끝이 저린 증상을 호소할 수 있고 오십견 같은 어깨 통증 질환에서도 저림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질환들로 인해서 손발 저림증이 나타난다. 상당히 다양하네요. 예. 그러면 이 원인 질환별로 저림증이라도 같이 저리거나 떨려도 조금씩 좀 다른 양상의 차이는 없습니까? 네, 다 이제 그 저림증에 따라 가지고 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각각 다릅니다. 목이나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세라든지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증상이 재현되기도 하고 발현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니까 뭐 괜찮은데 어떻게 하니까 예, 저리더라. 맞습니다. 그러면 오래 앉았다 일어나면은 저림증이 더 심해진다든지 이런 것도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경우에는 만성적인 피로, 식욕부진, 체중의 증가, 더불어서 갑자기 추위를 많이 탄다든지 변비가 온다든지 하는 증상을 동반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손목 터널 증후 같은 경우에는 네. 손가락의 저림과 통증을 많이 호소할 수 있고 또 많이 쓰는 경우에는 그날 밤에 야간에 특히나 심하게 아프다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그래요? 예, 잠잘 밤에, 때? 예, 밤에 잠잘 때 통증 때문에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류마티즈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저림증과 동시에 조조광직이라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한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건 아침에 예, 맞습니다. 힘들게 느껴지네요. 예. 한 5분 정도 지나면 또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또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손발 저림이라도 이 원인 질환별로 조금씩 양상이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혹시 저림 증상이 있다면 어느 그 영역에 속하는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그 40대 여성 두 분이 이런 손발 저림으로 좀 고생을 하셨다는데 어떤 증상을 느끼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좀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해서 팔저림이 되게 있거든요. 그런 팔꿈치가 되게 아프고요. 서 있을 때는 이제 허리 쪽이 많이 아프고 다리가 이제 발끝까지 저리는 통증이 많이 오고요. 꽤 오래 됐는데 그냥 참고 그냥 잘 지내다가 이제 계속 걸을 때마다 너무 아프고 힘이 들어서 이제 치료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발 손끝까지 찌릿찌릿 저리다. 어떤 패치 붙여서 전기를 넣으면 찌릿찌릿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계속 저린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면 얼마나 제가 불편하고 힘든지 잠을 못 자요. 뒤척이다가 주무르다 때리다 하다가 이제 병원에 아침 되면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너무 정신이 이상해질 것 정도로 너무 저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밤에 자는 동안에 자세가 많이 안 좋았을 때는 정말 이 팔이 한자 잘라냈으면 어떨까 할 정도로 계속 교수님한테 이 팔이 하나 없었으면 좋겠어요 할 정도로 저렸어요. 저렇게 심하게 통증이 올 수도 있군요. 예, 팔을 정말 저림이지. 잘라내고 싶을 예. 정도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예, 삼해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림증으로 인해 가지고. 아, 그렇군요. 그 앞서서 그 원인 질환에 따라서 이 저림 증상도 약간씩 달랐잖아요. 예. 제가 앞서서
처음에 당뇨병으로 인해서도 저림 증상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당뇨로 왔을 경우에는 저림이 어떻게 양상이 나타나나요? 당뇨라든지 음주 등으로 인해 가지고 말초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오는 경우에는 네. 손끝 발끝 부분이 특히 많이 저립니다. 특히나 또 손끝 발끝 부분이 저리면서 좌우 대칭적으로 감각이 둔해지고 환자들이 많이 호소하는 경우에는 장갑이나 네. 양말을 신은 듯한 느낌을 갖는다고 많이 실제 안 호소합니다. 신었는데 예, 그런 식으로 많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상당히 좀 약간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많이 둔해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이네요. 그리고 예. 이제 그 저림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손발 저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아니면 합병이 걸렸다든지 화병이.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아. 남편 간의 갈등의 문제로 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네. 않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손발이 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질환으로도 원인이 안 찾아지면 결국은 스트레스네요. 예. 화병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방에서는 이런 손발 저림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의학에서는 손발 저림을 비증 또는 마목이라고 합니다. 비증, 마목. 비증은 저리다, 시리다, 아프다는 개념이 한자 뜻이고 네. 마목은 나무 막대기 같이 감각이 감각이 무디다, 아니면 뻣뻣하다는 뜻의 뻣뻣하다. 그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마목이라 하고 네. 주 원인은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어떤 외부의 바람이라든지 찬 기운이라든지 따뜻한 기운이라든지 습기 등이 우리 경락에 흐르는 경혈을 막아가지고 그름을 해가지고 통증이라든지 저림이 유발될 수 있다고 많이 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저리고 마비되는 것. 예. 그러면 이제 진맥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검사 과정을 거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떤 검사를 받습니까? 주로 일단은 문진을 통해 가지고 전신 질환의 이상 유무를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네. 환자를 본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맥도 짚으시고요. 맥도 짚고 맥진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인 그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를 알고 네. 질환의 위중 여부를 파악하고 요즘에는 맥도 이렇게 기계가 대신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객관하기 위해서 기계를 통해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요 같은 경우는 맥파 검사라 해가지고 손끝에 띄는 파동을 이용해 가지고 혈관의 동맥 경화가 어느 정도 심한지 안 심한지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혈관의 동맥 경화. 예. 아무래도 손발 끝으로 가는 혈액 흐름이 안 좋다 보면은 저리시기도 하고 차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요 같은 경우는 체열 진단 검사라고 실제로 그러면은 손발 끝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손발이 차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왜 손발 찬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서 검사가 가능하네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 오랫동안 앓고 와가지고 동맥경화, 말초 혈관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 발목 상한 지수라든지 초음파 검사를 의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혈관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보는 검사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진부터 시작해서 뭐 진맥 또 여러 가지 검사 과정을 거쳐서 네, 손발 저림과 떨림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손발이 찬 걸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변에도 손발 차서 좀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막 걱정하시잖아요. 어른들께서는 배도 따뜻해야 되고 손발도 따뜻해야 되는데 그러면 손발이 찬 곳과 손발 저림 떨림 증상이 좀 자주 나타나는 것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제 손발이 차면은 아무래도 저림 증상이 심해진 경우가 있지만은 네. 손발이 차면서 저림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는 극히 좀 드물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혈관의 병변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는 손발 저림이 많지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신경의 변성이라든지 디스크 등에서 많이 생기고 네. 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손발이 저린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손끝 발끝이 많이 차갑고 또한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아니면 장시간 운동하고 나면은 악화되거나 유발되기도 하고 네. 찬물에 손을 담그게 되면은 피부가 하얗게 변하거나 맥박이 소실되거나 맥박이 약해지거나 하는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대, 40대 여성에게 빈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유전자 성향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손발 찬 것과 동시에 하복부도 찬 증상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발이 대체적으로 차면 배도 같이 찬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 전반적으로 몸이 차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척추에 이상이 생겨서 손발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됩니까? 일단은 대략적으로 이제 한의학에서는
손발 저림이나 통증은 기운이 소통되지 못해서 아프다고 많이 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부위에다가 경혈점에다가 침을 치료하거나 침의 자극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네. 전침을 걸기도 합니다. 전침이요? 예, 예. 어, 침을 꽂은 지금은 자리에다가 예. 요 보시다시피 네. 침을 꽂아 놓은 자리에다가 네. 전기적 자극을 가해줘서 아, 침의 전기. 효과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아, 저기 집게에서 전기가 예, 예. 통하면서 예, 자극을 예, 주는 지속적으로 거군요. 자극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적외선을 조사해가지고 말초 혈액 순환을 도와준다 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많이 받아보셨죠?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허리라든지 발목, 손목의 약한 관절에다가 약침을 주입해가지고 관절을 강화시켜주거나 혈액 흐름을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약침 치료도 같이 겸해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네. 이건 뜸인데요? 예, 뜸 같은 경우에는 온열 치료 효과가 있어가지고 국소 부위 혈액 순환을 따뜻하게 해서 잘 도와주고 화학적 자극을 통해 가지고 염증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려서 통증을 좀 제어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치료들은 이렇게 척추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미 그 병변 있는 자리가 맞습니다. 명확하니까 예, 예. 그 자리를 위주로 예, 해서 예. 이것저것 예. 다양한 치료를 이제 겸하는 거네요. 예, 예. 그러면 다른 원인 질환도 사실은 많았잖아요. 예, 예. 척추 질환 예, 외에도. 예, 예. 이런 치료도 그럼 한방으로 가능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각 원인에 따라 가지고 한방적인 어떤 치료를 겸하게 됩니다. 만약에 네. 혈관성의 문제라고 보게 되면은 혈액 흐름이 잘 안 되거나 피가 탁해서 많이 온다 봅니다. 한의학적인 의혈의 개념이고 아. 그걸 좀 맑혀주는 개념의 예. 약침을 쓰거나 네. 약물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약을 복용하는 건가요? 이게 한약도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초신경의 문제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말초신경의 원인이 되는 게 당뇨, 네. 음주, 뭐 갑상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서 각각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고 주부들이 많이 겪는 손목 터널 증후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하는 부위에다가 약침을 놓기도 하고 테이핑 감아가지고 보호해준 테이핑하기도 하고 보조기를 이용해가지고 손목을 최대한 안 쓰도록 억제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예. 손에 지금 끼운 것이 맞습니다. 보조기. 예, 예, 그 왼쪽 건 뭐예요? 손목을 조금 쉬게끔 받침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 아, 손목 받침대? 예, 예. 그걸 보시면 그러면 됩니다. 언제 저런 게 필요하죠? 이제 쉬고 계실 때라든지 아니면 누워 주무실 때 조금 받쳐가지고 손목에 어떤 부담이 덜 가도록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당뇨병성 신경변증이라 가지고 당뇨가 오래되면서 저림이 많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한의학적 임상 연구에 통해서 유효성이 밝혀진 우차신기한이라는 약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른 원인 질환도 이렇게 한방으로 다양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가 있군요. 예, 예. 그러면 치료 기간이 좀 궁금한데 아무래도 양방과 한방의 차이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치료 기간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예.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이제 치료 기간도 임상 양상에 따라 원인에 따라 다양합니다. 뭐 단순한 절인 경우에는 3, 4일 이내에 좋아지기도 하지만은 네. 뭐 뇌절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잘 낫지도 않으면서 후유증이 동반해가지고 평생 동안 저림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단순한 신경의 압박인 경우에는 한 4주에서 12주 정도, 뭐 디스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4주에서 12주 정도 이내에 회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건 그렇고 예. 그렇지 않으면 뭐 몇 년이 갈 예, 수도 갈 수도 있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네요. 예, 양상에 따라서 예. 치료 기간은 다 다르다는 말씀이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왜 임산부의 경우,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그 약을 복용한다든지 치료를 받는 게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임신부들이 손발 저림, 떨림 증상을 호소할 때는 예.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나요? 임신부들이 손발이 저린 증상은 대부분 부종으로 인해서 많이 옵니다. 이제 부종으로 인해 가지고 신경이 눌러져서 그런 인해 가지고 손발 저림이 유발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출산하고 난 이후엔 자연 회복이 됩니다. 붓기가 빠지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경우에는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침을 치료한다거나 네. 한약물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예. 가벼운 경우에는 짠 음식을 피하거나 몸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혈액 순환을 시켜서 뭐 이제 부종을 빼주거나 아니면 너무 꽉 끼는 옷을 피하는 게 좋고 네. 보통 다리 쪽이 많이 붓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때 편안한 자세로 약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고 하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남편분들이 가끔씩 가볍게 마사지 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어디를 됩니다. 마사지 해주면 될까요? 주로 예. 많이 뭉치는 부위를 마사지해서 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육이 많이 뭉치는 부위, 팔이 저림 같은 경우에는 어깨 주위, 예. 그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장단지 부위를 마사지해가지고 풀어주는 게 좋고 네. 마사지할 때 아로마 오일, 라벤더 향 같은 아로마 효를 같이 오일을 이용해가지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은 네. 저림뿐만 아니라 통증도 제어되고 분만 시에 통증도 조금 줄어들고 그다음에 임신 중에 우울증도 감소한다는 연구 효과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옛날에 해주셨어요? 아니, 저는 잘 못했습니다. 근데 꼭 그 임신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주부들의 경우 손발저림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5배나 더 많으니까 집에서 남편분들께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받아보셨어요? 네도 있고 아니오도 계신데 좀 효과적인 좀 마사지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뭉쳐 있는 부위, 이제 근육을 만져보면 결따라 많이 뭉쳐져 있는 부위를 가볍게 마사지하거나 문질러 주는 것도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마사지라고 하면은 네. 되게 강력하게 힘을 가해가지고 맞아요. 풀어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오히려 혈관이 터져가지고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터치하듯이 만져주는 것도 효과가 좋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스킨십만으로도 맞습니다. 효과가 예. 있다. 예. 또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보조 뭐 오일이라든지 이런 예. 거 사용해도 예, 아로마 오일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살짝 발라주는 것도 마사지 효과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육이 잘 뭉치는 부위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때그때 풀어주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심리적으로 긴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평소 때는 안 그러는데 막 떨리고 예. 저리고 예. 그런 경우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 저림 증상도 많이 호소하지만 떨림 증상으로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렇게 손발이 떨리는 경우에도 보통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중풍의 전조증이 아닐 거라고 의심을 많이 하고 옵니다. 또 요즘에 TV 매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손발이 떨리면은 파킨슨 증상이다라고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파킨슨이 아닌가 해가지고 많이 내원하기도 하는데 예, 보통 다른 증상에 동반 없이 흥분되거나 불안하거나 네. 아니면 피곤한 상태에서 미세하고 간헐적으로 손을 떠는 경우에는 생리적 떨림으로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할 수 있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과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는 이제 저림을 주로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떨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럼 저림이 심해지면 떨림도 같이 동반될 수 있어요? 이제 연관은 없나요? 예,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게 손발 떨림이나 손발 저림이 사지 말단의 끝인 손발 끝에 주로 나타나다 보니까 두 질환에 서로 연관관계 있나라고 많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의학적으로는 큰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러면 떨림 증상이 심할 때 아까 그 생리적인 현상일 때는 단순히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뭐 손발 떨림의 원인도 다양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진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발이 떨릴 때 가만히 있을 때 많이 떠는 동작을 많이 호소합니다. 가만히? 예,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동작이 많이 있는데 네. 더불어 가지고 몸이 뻣뻣한 느낌, 그다음에 움직일 때 조금 몸이 천천히 움직인다는 소동증, 뭐 달리기 같은 걸 하게 되면 잘 못 뛴다든지, 그다음에 자세 자체가 약간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면서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본태성 떨림이라고 해가지고 네. 뚜렷한 원인이 없지만은 떨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을 때 떠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를 취할 때,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나란히 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모임에 가가지고 술잔을 받을 때, 물을 먹을 때 떨림은 동반할 수 있는데 이건 본태성 떨림이고 뚜렷한 원인이 없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은 네. 치료가 필요 없이 심리적인 어떤 조절만 하더라도 많이 해소되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킨슨병의 증상으로 의심되는 것이 이런 떨림이고 예. 뇌졸중이나 약물 또 예. 뇌과 알코올 남용으로도 손발 떨림증이 올 수 나타날 있습니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 가지고 그 치료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떨림에도 꼭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술잔 이렇게 받을 때 떨리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이제 본태성 떨림이라 본태성. 뚜렷한 원인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일시적으로 잠깐 뭐 피로하거나 불안하거나 할 때 잠깐 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손발 떨림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손발뿐만이 아니라 혹시 다른 부위도 막 이렇게 떨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여기 눈꺼풀 떨리는 거 가끔씩 경험하시죠? 그럼 마그네슘 부족이나 네, 맞습니다. 마그네슘 부족이라 많이 나와 있고 뭐 바나나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바나나가 예, 도움이 예, 되는군요. 예. 그러면 이런 손발 외에 다른 곳이 떨릴 때는 어떤 치료가 필요한가요? 이게 손발 이외에 채머리 떤다고 머리에 떨리거나 턱 네. 떨림, 눈꺼풀 춥지도 않은데 막 턱이 턱이 떨리는 경우다 눈꺼풀이 떨린다거나 혀가 떨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본태성 떨림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은
파킨슨 같은 어떤 퇴행성 질환에 의해서도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에 맞게끔 치료를 해야지 어느 정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 임상에 접하다 보면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약물의 오남용으로 해서 떨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소화제라든지 감기약이라든지 수면제라든지 네. 신경 안정제를 잘못 복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떨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약물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조절하기만 해도 떨림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뭐 소화제, 뭐 수면제, 또 감기약 이거는 뭐 흔하게 먹는 약물 중에 하나인데 예. 이런 것으로도 떨림이 올 수 이제 있다. 과하게 복용하게 되면 올 수 과하게. 있습니다. 예. 그럼 그 과학이라는 거는 처방 이외에 뭐 임의적으로 복용한다든지 이것도 해당이 되나요? 이게 해당될 수 있고 가끔 우리 커피 많이 먹게 되면 조금 떨림 느끼지 않습니까? 아,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예. 그런 경우처럼 그 어떤 약물에 대한 반응도가 달라서 아. 사람들마다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좀 일시적인 거죠. 약물을 계속 쓰다 보게 되면 계속 진행이 되고 그게 나중에 되면 이제 치료에 할 수 있는 제한의 폭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보일 때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거나 진단받는 게 좋을 거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계가 되기 전에 예, 맞습니다. 빨리 잡아줘야 예, 되는. 예. 근데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좀 많이 좀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맞습니다. 그 파킨슨 같은 경우의 떨림은 예. 내가 퇴행성 병변에 의해서 즉 나이가 들면서 내가 노화되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병의 진행 속도를 천천히 하고 최대한 막아주는 게 진행이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게 좋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의학에서도 어떤 뇌 세포의 손상이라든지 뇌 노화를 막아주기 위해서 한약물을 이용하는 연구가 많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침이나 봉동약침, 아까 말한 벌침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능력을 개선시켜주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봉독 약침이라는 거는 그 벌침의 추출물을 맞습니다. 그 침으로 투입시키는. 예, 맞습니다. 그게 벌에서 추출한 걸 가지고 유효 성분을 추출해서 예. 그다음에 그걸 증류수에다가 희석해가지고 씁니다. 근데 그게 파킨슨병 완화에 도움이 되는 예, 거예요? 운동 능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임상 논문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방에서도 파킨슨병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지만 예. 완화시킬 수 예.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이 진행되고 예, 있고 맞습니다. 실제로 환자에게 예. 시행이 되고 예, 있네요. 맞습니다. 예. 앞서서 손발 저림은 치료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예, 있다. 맞습니다. 원 질환변에 예, 예, 따라서. 예. 떨림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떨림도 원인 전환에 따라 가지고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생리적 떨림 같은 경우, 뭐 일시적으로 떨리는 경우에는 2, 3회 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고, 네. 뭐 파킨슨 같은 퇴행성 병변에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병변을 이제 치료 기간을 요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떨림이 심한 정도에는 신경외과적 수술을 요하기도 합니다. 수술은 신경을 좀 건드려 예, 맞습니다. 주는 내 거. 부위에 어떤 해당되는 부위 신경에 자극을 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떨림을 좀 완화시키는 예, 건 맞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수술을 통해서도 예. 완화시킬 수가 있다. 자, 오늘 손발 저림과 그리고 떨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주부들께서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번 이상 경험을 해보셨어요? 저리거나 떨리거나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예, 저는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요. 네. 밤에 잘 때 기저귀 켜면은 쥐가 잘 내리거든요. 자주 그러는 편이에요. 쥐가 네. 어느 부위에 나타나는? 이 다리 종아리 쪽으로 발 쪽하고요. 아. 그래갖고 어떤 데 굉장히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 지금 자꾸 자주 그러니 걱정이 돼서 요즘에도, 어느 예. 쪽으로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쥐가 자주 난다고 하시네요. 예, 지내림도 일종의 저림 증상과 거의 같은 병이라 보시면 되는데 네. 한 번씩 지가 내리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한 번씩 지가 내리는 거는 그 해당 근육을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지가 내리는 우리가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하게 되면 맞아요. 지내리듯이 힘주면 막 예, 뻣뻣해지고. 맞습니다.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다른 질환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의해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한번 병원에 가서 상담 받아보는 게 좋을 것 생각됩니다. 네. 이게 너무 자주 반복이 된다면 한 번쯤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예.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세요? 예. 저하고 친한 친구가 자고 일어나면 저 손발 저리고 또 붓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친구가 조금 약간 완전 비만은 아닌데 조금 비만이라서 살집이 좀 있는 예, 편이세요? 그래서 살 빼면 아마 괜찮을 건데 이러면서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네. 그 상관이 있습니까? 아, 체중하고도? 체중하고 상관이 있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은 자세 때문에 저린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 높은 베개나 낮은 베개, 누워서 TV를 본다든지 이런 자세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체중이 있으면은 고지혈증이라는 병이 잘 걸리기도 하고 네. 죽상동맥 경화증에 잘 이완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말초로 가는 혈액 흐름이 안 좋아서 손발이 저린 경우도 있고 또 소화기 쪽이 안 좋아도 한방에서는 소화기 쪽이 안 좋아도 손발이 잘 저린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아. 빵 같은 거는 조금 조심하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밀가루 음식 끊거나 줄이란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먹을 게 별로 없지 않아요. 밀가루. 하지만 예, 건강을 위해서는 좀 자세. 저림 있는 동안에는 조금 피하셨다가 저림 있는 동안. 예, 조금 괜찮아지면 조금 드셨다가 요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좀 한방에서 추천해 주시는 뭐 음식 아니면 뭐 차 예. 종류가 있는가요? 예, 한방에서는 떨림이라든지 저림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개념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물이라든지 음식을 통해 가지고 순환을 시켜주면 잘 낫는다 보고 네. 손발 저림에는 생강과 계피를 5대1로 섞어가지고 따뜻하게 우려내어서 생강 계피차를 커피처럼 상복하는 걸 권해드리고 네. 손발 떨림의 경우에는 콩으로 만든 음식이라든지 견과류 같은 게 손발 떨림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한방약으로 나온 천마 같은 약재를 달여서 차처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그리고 그 밖에 파킨슨병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진행을 막아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해서 비타민 C, E의 항산화 영양소가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 해서 당근이라든지 파프리카, 귤, 레몬, 오렌지 이러한 것들 섭취하는 것도 파킨슨병의 진행을 어느 정도 막아준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그러면 있습니다. 콩이나 견과류 섭취는 왜 떨림을 막아줍니까? 그 떨림과 관련되는 어떤 호르몬,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정부 물질들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콩의 호르몬. 건강, 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그리고 됩니다. 저림 증상에는 이제 상복, 예. 생강하고 계피를 계피를 5대1의 비율로 뭐, 그냥 주전자에 넣고 끓이면 돼요? 보리오차 다리듯이 끓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하게 해서 종일 이렇게. 커피 마시듯이 조금씩 드시면 근데 도움이 저거 됩니다. 생강하고 계피 같은 경우에는 그 빈속에 먹으면 약간 속이 좀 속이 아릴 수 있습니다. 쓰리거나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서 그 식후에 조금 이제 커피 마실 때쯤 돼가지고 커피 대신에 조금씩 드시면 디저트. 예. 네, 이렇게 하면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겠고, 아까 그 자세 문제도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예. 생활 습관도 이런 예. 떨림 저림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30, 40대의 손발 저림은 대부분 자세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갖는 걸 권해드리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엎드려서 책을 본다거나 누워서 TV를 본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높은 베개를 벤다거나 너무 낮은 베개를 사용하는 걸 좀 편하고 피하시는 게 좋고 텔레비전에 누워서 봐야죠. 그러면 손발 저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의외로 누워서 TV 보는 것 때문에 손발 저림을 많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도움이 될 만한 거는 규칙적인 스트레칭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이제 아무래도 50대, 60대 분들의 손발 저림은 혈액 흐름, 네. 혈액 순환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혈액 흐름에 도움이 되는 쑥이라든지 계피, 예. 청궁을 넣은 약탕물에 반신욕 또는 족탕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조교. 예, 조격. 근데 집에 꼭 쑥, 계피, 천궁 없을 수 있잖아요. 없으면은 그 없는 맹물에? 상태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반신욕 그래도 자체가. 도움이 분명히 예. 된다.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너무 과하게 땀을 빼는 것은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땀이 날 듯 말 듯한 정도로 땀을 빼는 게 좋다고 보통 보시면 한 뭐 20분 정도를 추천해 주시던데 사람에 따라 다른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예, 몸이 좀 열한 사람이 있고 냉한 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몸에 땀이 약간 날 듯 말 듯한 정도에서 멈추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하게 막 사우나에서 땀 뻘뻘 흘리고 이건 좀 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삼가시는 예, 것이 예. 좋고요. 예. 그리고 스트레스 역시 또 빠지지 않고 나오네요. 예, 그 손발 떨림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한테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고 네.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 들어간 음식이 떨림을 많이 유발할 수도 있고 술, 담배 피하는 게 떨림을 좀 막아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우리가 왜 거북목 증후군 말씀해 주셨듯이 이 스마트폰 때문에도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참 여러 가지로 눈에도 안 좋고 주범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러한 것들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놓고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10분, 20분 딱 정해진 시간만 하는 게 좋은데 보통 이제 심심찮게 하다 보게 되면 1시간, 2시간씩 넘어가게 되면 맞아요. 그 자세를 취해가지고 1시간 있어보라고 하면 취하지는 못하는데 맞아요. 스마트폰 할 때는 취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더 손발 저림이라든지 목 쪽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우리가 평소에 생활할 때 이 반듯한 자세가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 서 있을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나요? 자, 오늘 손발 저림과 떨림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 예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제 떨림이라든지 저림 증상이 경미할 때는 보통 자가적으로 집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뭐 찜질을 한다거나 민간요법 아니면은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떨림이라든지 저림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상담 받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가적인 그 진단은 병을 키울 수가 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을 꼭 찾아서 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동해의료원 한방내과 김경민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